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린 경마 해설방송의 허찬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성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정현입니다. 2017년 4월 7일 금요경마 미린 경마 해설방송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부산도 그렇고 제주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지금 수요일부터 비가 상당량 많이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주로가 아무래도 주로 파악에 오전장 주로 파악에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될 겁니다. 요즘 뭐 월초 월말 할 것 없이 경마가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면은 터지면 그냥 구국으로 완전히 터져버리고 그렇지 않으면 저배당으로 흘러내리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 높낮이 폭 맞추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살아남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열심히 분석한 자료들이 또 그런 좋은 자료들 내용들이 경마팬 여러분께 또 전달이 됩니다. 다행히도 저희도 지난주에 셋이서 얘기했던 말들이 같이 들어온 경주들이 굉장히 많아요. 배당들로 그것도 중배당, 중고배당 이상으로 들어온 경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보존이 된다면은 절대 저희는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준비된 자료로 경마팬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릴 테니까 열심히 좀 공부하셔서 대승하시길 바라겠고요. 부산 소식 좀 전해주죠. 네, 우선 날씨 얘기를 좀 덧붙이자면 제가 오늘 부산 경마장에 도착한 시간이 6시 20분인데요. 그 당시는 이제 좀 흐린 날씨인데 비는 안 내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자료화면처럼 이렇게 좀 찍어 놓은 게 있어서 좀 보여드렸는데 9시 기점에서 비가 굉장히 많이 내렸습니다. 부산 주로 상황을 반드시 좀 체크하셔야 된다는 점 아울러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 딱 들어가는 입구에서 박은 게 가장 먼저 눈에 띄었던 게 이제 벚꽃인데요. 벌써 벚꽃이 만개하는 느낌을 주고 있는 게 부산 경마장의 입구에 딱 가시면 아마도 이번 주 주말에 비가 오는 관계로 그건 조금 덜 하겠지만 그래도 좀 굉장히 좀 아름다운 벚꽃을 좀 볼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고 지난주였죠. 우리 허찬진 의원님께서 그 미르코 기수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셨잖아요. 제가 이제 미르코 기수가 원래 계약이 4개월인데 제가 이 날수를 따져보니까 한 3개월 정도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3개월 정도 기승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좀 자세하게 좀 알아봤더니 이 미르코 기수가 원래 이 캐나다 그 기수 그 자격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캐나다에서 넘어오는 과정에서 이제 비자 문제 때문에 먼저 자진 반납해서 간 게 아니고 기간 만료로 딱 3월 31일까지 기간 만료였고요. 칼슨 기수와는 반대로 만료는 다 채우고 연장을 하지 않고 돌아간 경우라는 점. 물론 돌아간 기수지만 우리가 뭐 그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렸고. 자, 이번 주가 월초 경마에 좀 해당이 되는데 이번 주 부산 출마 등록장이 그야말로 좀 굉장히 좀 어수선했습니다. 이 출전 등록수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국산 6등급부터 해서 뭐 상위군들까지 뭐 우후죽순으로 막 떨어지면서 그러면서 막 내용이 좋았던 마필들이 모조리 좀 떨어진 상황까지 연출이 되면서 각 마방이 좀 울상이 됐던 부분. 자, 그런 부분까지 있었던 게 이번 주 그러니까 부산 경마의 전체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출마표가 30분 늦게 뜬 게 그런 이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뜬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박정희 위원, 어떻게 이번 주 칼 갈았습니까? 칼 갈았냐고요? 칼은 안 갈고요. 네,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하여튼간 매 눈이에요. 우리 박정희 위원은 또 눈매가 아주 보통 눈이 아닙니다. 뭐 부산에는 직접 안 내려가더라도 동영상으로도 부산에서 뭐 직접 망원경을 보는 그런 눈보다도 또 매 눈처럼 잘 뽑아내기 때문에 이번 주 한번 또 기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진격을 합니다. 4월 7일 금요경마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경주입니다. 거리 1000m. 국유등급 마필들 11대 접전 구도 박정희 위원. 네, 1번마 비바 빅토리인데요. 이번 경주에서 조교로 하나 꼽아라 그러면 단연 이만필이다. 저는 좀 자신 있게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1번 게이트를 또 받아버렸습니다. 일단 지난번에는 인기 3위로 팔렸습니다만은 제가 이거 뭐 안 된다. 아직 힘이 덜 찼다. 이런 내용을 좀 전달해드린 기억이 있는데 이게 보면은 조교 시간으로도 이번 경주 나온 마필 중에 가장 시간이 가장 깁니다. 길고 조교 강도 역시 아주 그 제대로 스포 조교까지 때리면서 강도를 올렸는데 마필 자세라든가 스피드라든가 훨씬 더 좋아진 변화를 보였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1번 비바 빅토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난번 경주 때 저희가 얘기했던 세 마리 마필이 다 1, 2, 3차게 됐던 경주죠. 네. 가속 챔피언, 그다음에 제가 로얄 켈리, 그다음에 박정희 위원이 금빛공주 이렇게 추천했고 지난주도 저희가 1경주에 세 마리 얘기한 게 나란히 1, 2, 3차게 됐습니다. 그래서 3복승씩만 해도 22배 그냥 세 마리만 딱 사도
원틀러사도 22배의 삼복승식이 경마 팬 여러분들에게 일경주에 전달이 됐어요. 자, 성원이. 네, 저는 7번 예스 레드인데요. 데뷔 전부터 분명한 가능성을 보였던 마필입니다. 그 당시 인기도는 조금 밀려 있었지만 초반 순발력이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고 마지막에 이제 지구력이 조금 딸리는 모습이었는데 이번에 마방에서 아주 준비 열심히 하는 과정. 다실바 기수가 직접 조교를 담당해봤는데 오늘이죠. 수요일날 지금 뭐 발주 연습까지 병행하면서 발주도 굉장히 잘 나오는 모습까지 분명히 확인이 된 마필이고 자 이번에 내용처럼 지난번에 이어서 여전히 선전을 해줄 것이다 믿고 있는 마필입니다. 예. 자, 이제 이게 복귀로 보면 말이죠. 8번 어린 여왕이 이제 이번에도 역시 인기 많아도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번 경주 때 판타스틱 조이를 따라가면서 2착을 했는데 그것도 결승선 350m에서 채찍을 놓치고 그랬던 걸음이에요, 이게. 그래서 딱 요걸 노려야 되는데 함정이 도사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1번 비바 복들이 직전보다 조건 좋아졌습니다. 7번 예스레드 뭐 빼고 자시고 할 기수가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178이 3마리가 팔릴 텐데 어느 쪽에서 눈치를 가장 볼까요? 제가 볼 때는 복귀는 8번이 나와 있는데 눈치는 8번이 제일 볼 것 같습니다. 마방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8은 뒤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오히려 8번보다는 외곽에 있는 11번 아토미즈란 마필의 데뷔전 냄새를 먼저 맡는 게 순서가 되지 않겠느냐. 어쨌거나 저도 그런 쪽 저런 쪽으로 볼 때는 박정희 위원하고 똑같아요. 1번 쪽에 점수 좀 더 주고 싶다. 그런 점 얘기해 봅니다. 자, 이경주입니다. 1200 6등급 마필들 11대 접전구도 성원이. 네, 저는 3번 삼정 어게인입니다. 물론 실전에서의 경험은 분명히 좀 필요하겠지만요. 마방의 기대감 상당히 좋은 마필이고 주행검사 때도 굉장히 좀 여유 있는 발걸음이었습니다. 지금 같이 주행검사를 받았던 애들하고 뭐 여유 있는 마신 차이로 가장 좋게 먼저 결승전을 통과했던 부분인데 이번 새벽조에 거듭하면서 훨씬 더 좋아진 모습 보이고 있고요. 데뷔전이 조금 늦었지만 충분하게 지금 준비를 하고 나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3번 삼정 어게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박정희. 네, 2번마 슈퍼스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을 보면은 2월 18일 날 주행심사를 불합격을 받았고요. 3월 4일 날에는 그거보다 많이 호전된 걸음 1분 03초대를 끊었는데 사실 주행심사를 보면은 최선을 다했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 말을 보면 이제 조교의 강도라든가 조교량을 점차 늘려가면서 마필의 변화를 역시 볼 수가 있는데 이 실전에 대비한 훈련 내용은 훨씬 더 좋습니다. 3주간 조교를 했는데 조교 성과가 상당히 좀 두드러진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과 슈퍼스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이제 신마들이 많이 껴 있습니다. 그런데 1000m만 모르는데 1200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제 데뷔전에서 딱 보니까 초반 스타트가 안 나오더라고요. 초석이 안 나와요. 이 줌모닝이란 마필이. 10번 줌모닝. 근데 마지막에 채찍발은 먹히더라 이거죠. 그러면은 1000m는 어차피 또 불안한 건 마찬가지입니다만 거리를 늘려서 1200에 출전했다. 그렇다면은 직전보다는 조금 더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져서 줌모닝을 지금부터는 차를 타야 되지 않겠느냐는 판단입니다. 경마판의 정보대장 성원입니다. 자, 4월 7일 금요일 3경주를 제가 메인 승부처로 서둘러서 준비를 했는데요. 자, 이 경주를 때리질 않고는 제가 도저히 못 버티겠습니다. 열심히 부산까지 갔다 오면서 접수한 내용인데 그 내용이 딱 접목되는 게 이번 3경주입니다. 11마리. 하지만 성원이 데리고 갈 마필은 충마 붙여놓고 딱 3마리. 3경주 분명히 혼전경주예요. 당일 배당파를 직접 확인해 보시면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는지 아하 그때 무릎을 치실 거고요. 자, 이번 3경주 메인 승부처에 앞서서 최근 요즘에 제가 좀 짜증이 납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팬분들이 전부 다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노림수로 강하게 누렸던 마필들이 3착에 그치면서 정말 땅을 치는 그냥 정말 아까운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았는데요. 자, 물론 현명하신 분들은 또 여러 가지 승식을 이용해서 또 문자로 한 통 보내주시더라고요. 맞췄다, 고맙다. 하지만 제가 정작 노렸던 마필들이 아니기 때문에, 막건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좀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4월 달부터 경마 정말 자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본격적인 4월이 시작되는 4월 2주차입니다. 정말 열심히 뛰어다녔고 부산 정말 해집고 다녔습니다. 이번 3경주에 집합된 내용들이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제가 기가 막힌 마필을 아예 충만을 놓고 공략을 할 거예요.
과연 이 마필이 돼? 라고 의구심을 품으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저는 된다는 확신을 갖고 때립니다. 성원이 준비한 노림수입니다. 그 노림수가 들어와주면서 내주는 배당을 노릴 텐데 정말 짭짤할 거라는 예상을 먼저 해볼게요. 함께 하시는 분들의 승리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닌 성원이 준비한 메인 승부처입니다. 금요일 전반부부터 제대로 항구를 하시면서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금요일 승기를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사경주 갑니다. 거리 1300, 6등급 마필들 11도의 접전 구도가 되겠고요. 박종희. 네, 4번마 골드러시입니다. 지난번에도 추천을 좀 드렸었던 것 같은데, 이 말이 10전 만에 이제 첫 입장을 차지를 했는데, 최근에 보면은, 이제 말의 어떤 그 특유의 주폭이 스피드가 늘면서, 그것을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보이고 있는 게 골드러시고요. 이번에도 유현명 기수가 직접 조교 상당히 잘 해놨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성원이. 네, 안쪽에 있는 2번마 우리 기쁨입니다. 자, 이 마필이 지금 최근 두 번의 경주 6강에서 1600, 1200에서 3등, 3등인데요. 마방의 기대감을 부응하지 못한 모습이에요. 이번에는 아주 빡센 말물이 해주는 홀랜드 기수로 태우면서 마방에서 굉장히 좀 이 안정감이 실렸다. 부담 중량은 올라갔지만 오히려 마필에 기승하는 기승기수에 대한 믿음이 좀 센 상황이고요. 자, 마주가 배동성 마주인데요. 자, 지금 24주에서 배동성 마주. 참, 나름대로 지금 24주에서 잘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기쁨이 최근에 아쉬움들은 충분히 많이 할 수 있겠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동성 맞은 개그맨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예전에도 마서회 때, 마서회 방송에서 얼굴을 비친 것 같은데. 자, 11번 아스트라예요. 외곽 게이트입니다만, 지난번에 경주에서 거리를 1300을 그래도 소화했습니다. 선집을 타면서 중반에 상당히 무리수를 던지면서 힘을 많이 쓴 걸 감안한다면은, 이번 경주 편성을 놓고 본다면은, 해볼 수 있는 편성이라고 판단돼요. 편성적으로. 그 다음에 또, 마리오스의 기승을, 지난번에 잘못한 걸 제가 알 테니까, 이번에는 힘 안배하고 탈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자, 5경주입니다. 1200국 5등급 핸디캡 11도의 접전 구도고, 제가 중반장, 준메인으로 들어갑니다. 양 위원들 얘기 한 말씩 들어보죠. 성원이. 네, 저는 승군전 치르는 5번 백년 손님을 과감히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편성은 현등급에서 조금 아쉬움을 남기는 마필, 그리고 지난번 대상경기 나왔던 마필들도 있는데, 굳이 제가 5번 백년 손님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이 마필에 대한 발걸음 때문에 제가 오늘 깜짝 놀래고 올라왔습니다. 야, 이렇게 좋은가? 도대체 저 말이 뭔가 딱 찾아봤더니 백년 손님이더라고요. 역시 마방에서도 굉장히 좋은 내용이고, 딱 한 가지 승군전이 관건인데, 그 부분은 좋아진 발걸음하고 등짝 사토시가 저는 해결해 주리라 믿고 있습니다. 네, 박준희. 7번마 아름다운 외침입니다. 12월 30일 경주를 보면은 영광의 헌터, 영광의 파크, 이 말들하고 이제 머리차였거든요. 퀸스 퀸, 같이 뛴 마필들, 퍼펙트 휴머 이런 마필들이었는데, 역시 3착을 차지했는데, 중요한 거는 경남신문배를 앞두고 말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근데 아쉽게도 이 말이 좋아지니까 좀 욕심을 부렸는지 아니면 강자랑 좀 경험을 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어쨌든 말이 상당히 좋아지는 단계에서 대상경주 가서 길을 꺾어놨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쨌든 말은 12월 30일 요때보다도 훨씬 더 좋아져 있고 이번에 역시 상당히 좋습니다. 이제 일반 경주로 왔고 편성 자체 약해졌기 때문에 7번만 아름다운 외침이 충분히 능력 발휘가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자, 오경주 긴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인기마들 정리를 할게요. 인기마들 정리가 제 주특기예요. 인기마들 정리를 하고 인기마들 가운데서 정리된 말들 하고 복병 한두 엮어서 3도 압축 구도로 중반장 상황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경주 후찬이 준비한 준메인 승부입니다. 자, 6경주로 갑니다. 1600m 국 5등급 마필들 11도의 접전 구도가 되겠고요. 박종희. 네, 3번마 대지의 희망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이 이제 최근에 조금 잠잠했어요. 근데 이제 이 말을 보면 선행, 선입이 다 되는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 인기 마필과 겨뤘을 때 충분히 또 인코스의 이점을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송경윤 교수가 직접 2주간 공을 들여놓은 그런 마필인 이상 이번엔 강공이 기대가 되는 마필이 3번마 대지의 희망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예, 성원. 네, 저는 4번 아델 에이스입니다. 지난번 뛰는 거 보니까 이제 이 아델 에이스가 어떻게 뛰어야 되는지 정확히 좀 알아차린 것 같습니다. 자, 역시 이번 새벽 조교 마치고 제가 일조 백강렬 조교사 만나서 직접 또 여쭤봤더니 역시 괜찮다. 최근 인기마로 대두되고 있는 일조 마필들이 좀 부러지는 상황을 좀 보이고 있는데
4번 아데레이스는 지금부터 이 성장세를 지켜봐야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인기도에 충분히 부응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입니다. 예. 자, 육경주. 뭐, 배당판 열리면은 아마도 4륙이 깜빡이로 팔릴 거예요. 예. 6도 뭐 계속해서 지금 한 번도 안 쉬고 열심히 탄 말이고, 게다가 지난번에 승군전까지 그냥 외곽에서 마리오스가 선에 나서서 페이스 안배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4륙이 팔릴 텐데, 이 경마가 이렇게 쉽진 않은 거거든요. 쉽게 주는 경마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뭐 박정희 위원이 지금 3번 대지의 희망을 배당으로 들고 나왔는데 안쪽에 일본 베이킹즈가 지난번 6군에서 약한 편성에서 앞에 나가서 들어왔어요. 근데 같이 뛰었던 다르마가 그래도 못 이겨내더라 이거죠. 얘를 앞에 가서. 그렇다면 베이킹즈가 원래 좀 작업집입니다. 집 자체가. 제가 항상 얘기했다시피 뒷박을 많이 때리는 집이기 때문에 뭐 지난번에 제가 방송에서 얘기했다시피 승리의 축제를 비롯해서 여러 말들을 얘기를 한 집이에요. 그래서 호락호락 당하면 안 될 집입니다. 물론 이번 경주 팔리면 몰라도 덜 팔린다면 주시는 해야 돼요. 네, 4월 7일 부산 7경주 박정혁이 준비한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메인 승부를 잡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저의 경우에는 배팅에 대한 메리트입니다. 항상 이제 환수율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이제 경마에 대한 제 생각이고요. 적중이라는 거는 사실 저배당이든 중배당이든 고배당이든 이 적중이 될 확률. 내가 어떤 이유로 이 말을 봤을 때 적중에 대한 확률이라는 거는 비슷비슷하더라고요. 저배당이라고 이게 확률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번 경기 역시 1818이하고 모닝바람제가 아마도 최저배당이 형성이 될 겁니다. 말도 좋아요. 1818이 모닝바람제. 둘 다 말도 좋습니다. 근데 역시나 이번 경기 사연이 있기 때문에 제가 메인 승부로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뭐 안쪽에 리얼리원, 뭐 최강 오피서 승급전에 그리고 이제 7번 플라멘코 직접 3착이죠. 그다음 이제 8번만 갈릴리오 이런 마필들이 역시 5, 8에 붙여서 아마 인기몰이를 해줄 겁니다. 5, 9에 붙여서. 근데 이제 이번 경주가 이제 잘하면은 둘 다 빠질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다. 그 정도로 이제 표면에 보이는 거는 5번, 9번이 능력상으로 분명히 앞서 있어 보이고 또 이게 들어올 것 같지만 실제 경주를 뛰어보면은 아마도 이게 들어와도 큰 착차 없이 들어온다거나 이게 이제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고 역시 노림수가 이제 분명한 마필에 대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를 제가 메인 승부로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자, 7경주 많은 관심,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8경주로 넘어갑니다. 1200 혼합 4등급 핸디캡 12대 접전구라고 성원위원이 준비한 중후반장 준메인 승부경주입니다. 박정희 위원. 네, 4번마 지장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보면은 1월 6일 날 김명신 타고서 9번 게이트 3착 슈퍼매치와 에이스파워가 상대마였고요. 2월 3일 날 초아 슈퍼짱짱이 상대로 역시 3착. 이때도 김명신 기수고 마신차는 2분의 1 마신. 충분히 되겠다 싶었던 거죠. 말 상태가 이때부터 계속 올라왔어요. 계속 올라왔고 지난번에 김동현 기수로 교체를 했는데 아쉽게 4위를 차지했는데 지장은 확실히 좋아진 게 맞습니다. 좋아진 게 맞고 이번에 다시 한번 김동현인데 이번에 김동현 기수가 주특기가 뭡니까? 선행 아니겠습니까? 선행까지는 몰라도 이번에 분명히 서둘러 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테일윈드예요. 지난번에 제가 아주 뒤집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이 말을 그래도 인기말을 인정을 하고 원래 찰나유진을 놓고 치려고 그러다가 그래도 1번 게이트에서 오지 않겠느냐라는 이 아주 제가 좀 뭐라 그럴까요? 긴장감 없는 예상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불렀던 4마리를 다 마치고도 얘가 3착을 하는 바람에 999를 놓쳤던 경주입니다. 그때 경주를 보면 안에서 잘 오다가 외곽으로 직선에서 빠져나간 틈에서 그만큼 지지 않았냐. 이번에는 잘 끌어주지 않겠느냐라는 판단 해봅니다. 테일윈드. 성원. 네, 우리 박정혁 의원이 얘기한 4번 지장, 그리고 우리 허천진 의원님이 얘기해 주신 지금 테일윈드. 이 두 마필에 대한 지난번 사연을 제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직접 들어서 알고 있어요. 직전에 무엇이 잘못됐고 어떤 게 페인이었는지 정확히 좀 알고 있기 때문에 두 마리 모두 저 역시 관심권 마필이고요. 자, 말씀드린 두 마리 마필 외에 정말 저는 믿고 때릴 마필이 한 마리 있습니다. 그동안은 한번 해보겠다. 하지만 자신감은 좀 결여됐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이번에는 한번 해보겠다. 이번엔 자신이 있답니다. 자, 그러다 뭡니까? 드디어 말이 만들어졌다는 내용을 제가 지금 접한 거예요. 좋은 내용을 접해놓고요. 그 마필을 믿고 때릴 수 있습니다. 직접 듣고 직접 눈으로 확인한 마필. 제가 그 마필에 대한 강한 믿음을 실어드리면서 자, 8경주 준매인 승부처럼 함께 해보겠습니다. 네, 8경주 성원이 형이 준비한 준매인 승부입니다. (2017년 4월 7일) 금요일 부산 구경주입니다. 거리 1800m, 혼합 3등급 마필들 12회 접전 구도가 되겠고요. 당근어찬이 준비한 부산 메인 하이라이트 승부경기입니다. 요 근간 서울 부산 메인 승부 경주는 90% 이상의 적중률을 보이고 있고 3도 압축 구도에서 모두 싹쓸이로 쓸어내고 있습니다. 서로 닮고 있기 때문에 이번 구경주 역시 승부에 대한 자신감은 상당히 높습니다. 여기에 인기마 필들이 팔리는 이유들이 있는데 인기마 중에 정확히 자를 수 있는 이유를 확실히 갖고 있기 때문에 인기마 한두를 완벽하게 도려내면 무조건 환수가 나올 수 있는 경주가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사연이 어떤 사연 때문에 가고 못 갔는지를 제가 정확히 평가를 해놨기 때문에 그 이유를 경마팬 여러분들께 30초 안에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배팅을 붙일 거예요. 그런 이유를 들으신다면 배팅에 힘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한구라가 되는 거죠. 자, 허찬진의 부산 메인 구경주 후반장 상황을 볼 테니까 같이 동참하십시오. 자, 라스트 10경주로 갑니다. 1200 2등급 핸디캡 12대 접전 구도가 되겠고요. 성원이. 네, 제 외곽에 있는 저는 12번 유성처럼인데요. 유성처럼이 가장 잘 뛸 수 있는 거리는 1200m라는 판단입니다. 물론 저뿐만이 아니고 마방에서도 그리고 기승하는 조인경기서도 같은 생각이고요. 자, 외곽 게이트가 불리하지 않을까. 오히려 외곽 게이트가 저는 유리하다고 보는 관점이고 자, 이번 새벽 조기시 상태 많이 좋아졌고요. 오히려 조건 자체도 좋아졌고 거리 1200으로 내리면서 강한 의지 보이는 마필 12번 유성처럼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박정희. 5번마 월드러브입니다. 지난번에 보면 이제 에이스 첨보 당시에 추천을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황금빛 지중해하고 와서 배당을 내줬을 때 당시 상대가 유아 힐레리어스, 배다리 고베 이런 상대였는데 월드러브가 이제 막판의 끝걸음을 보면은 배다리 고베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물론 배다리 고베가 좀 서두른 건 있었죠. 그렇지만 어쨌든 월드러브가 끝걸음을 많이 남기고 통과를 했다는 얘기고 지난번에 역시 말 상태가 좋아졌다라는 신호를 좀 보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번에 역시 훈련 강도를 올리면서 2호식 기수로 완장 교체를 해놨습니다. 5번마 월드러브 추천을 드립니다. 예, 지난번 방송에서도 추천을 드렸어요. 8번 배다리 후배. 제가 추천을 하면서 가장 안정적인 전개를 이끌고 나갈 것이다. 그리고 그전 3월 10일 경주 때는 인기마로 1위로 팔려놓고 인기 1위다운 말머리에서는 좀 벗어났다. 제가 볼 때는 그랬다. 그래서 늘어난 거리도 된다라고 제가 분명히 이 방송을 통해서 추천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1kg 부담 중량과의 싸움인데 이겨낼 거라고 저는 충분히 판단하고 있어요. 8번 배달의 보배를 추천하면서 금요경마 추천마들을 다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비소식이 아니고 비가 오고 있어요. 지금 서울에서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 제주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신사고위원하고도 통화했는데 날씨가 안 좋아지는 건 사실이에요. 어쨌거나 주말에 좀 많이 피길 바라겠고 또 이번 주는 서울경마장에서 벚꽃축제가 열립니다. 그래서 대승을 좀 거두신 이후에 만끽하는 벚꽃들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저희는 그 경마팬 여러분들의 좋은 벚꽃을 구경하기 위해서 시켜드리기 위해서 토요일, 일요일도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4월 7일) 금요일 제주경마 위닝 경마 해설 방송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방송 찍는 시간이 이제 4월 7일 경마 녹화를 뜨는 게 지금 이제 4월 5일이죠, 5일. 오늘 4월 5일 수요일인데 지금 대선 구도에 또 복병이 하나 또 오늘 발표를 했어요. 김종인 대표가 뭔 일을 벌이려고 그러는 건지
하도 뭐 머리를 잘 쓰시는 분이라서 어떻게 움직일지 그 부분이 좀 걱정되는 부분입니다만 저희는 경마가 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주에 있는 신사고 위원을 연결해서 정치보다는 경마 쪽을 더 연구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신사고 위원. 네, 안녕하세요. 제주도의 신사고입니다. 예. 지금 날씨가 어때요? 예, 오늘부터 약간 좀 날씨가 좀 비도 오고 좀 바람이 많이 부네요. 이제 뭐 사실은 지난주부터 약간 좀 풀리면서 이번 주에 좀 월요일, 화요일 날 좀 따뜻한 날씨가 되면서 또 벚꽃도 피고 좀 봄이 오나 했더니만 또 다시 또 강한 바람과 비로 약간 좀 쌀쌀해진 이 날씨가 지금 한 금요일 오전까지는 이어진다고 하니까 또 이번 주에도 약간 좀 이런 날씨에 대한 변수 좀 조심을 해야겠네요. 예. 이번 주 서울경마장은 벚꽃 축제예요, 또. 벚꽃 축제 기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도 지금 오늘 수요일 날 이제 비가 많이 내리니까 내일까지 올 것 같고 금요일까지는 날씨가 좀 안 좋을 것 같은데 토요일, 일요일은 좀 괜찮다고 일단 일기예보가 떠서 그래도 다행입니다. 어쨌거나 주로 자체도 지금 완벽하여 있지 않고 맨날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걱정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역시 그런 걸 다 정리를 하려고 저희가 이제 공부하고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거나 이겨내도록 하겠고요. 지난주 라면 보낸 거 많이 보냈나요? 몇 박스나 신청 왔어요? 예. 지난번에는 또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거의 한 80개 정도 신청을 해서 좀 발송을 지금 연결을 했는데요. 좀 예. 아직 아마 도착은 안 했을 겁니다. 약간 좀 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 이 수급 물량이 갑자기 늘어서 약간 좀 늦어지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아마 뭐 이번 주 안에는 다 발송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좀 약간 늦어지더라도 이러한 부분들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이제 상시 심의 결과가 저희가 이제 기다렸던 상시 심의 결과가 떴어요. 근데 김원공 기수가 이제 그 기수들 밑에 기수들 기강을 잡다가 이제 8일 정지 먹은 거는 4명이 8일 동등하게 먹었고 또 이 김원공 기수만 따로 송악창가란 마필로 상시 심의가 걸려서 지난주 결과가 나왔는데 8일 정지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합 16일 정지를 먹게 되는 거죠? 네, 좀 사실은 이 8일 정지는 문제가 있는 게 제가 지난번도 얘기를 했듯이 10일부터는 면허 정지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는 약간 좀 면허 정지를 몇 차례 이상, 뭐 1년인가 2년 동안에 뭐 어느 한 기간 동안 뭐 3회 이상, 뭐 이런 식으로 좀 누적이 되면 아예 면허 취소가 되는 또 이런 또 아마 규정도 있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를 봐주기 위해서 8일을 주지 않았는가. 뭐 이건 뭐 완전 심판과 이 기수에서 약간 좀 어느 적당히 합의를 본 타협점의 8일 처분이 아닌가 하는 이런 한편으로 좀 아쉬움이 있는 그런 판결이네요. 그렇죠. 저는 정확히 기승법 부적절로 인해서 한 3개월 정도 정지가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근데 태만 기승이라고 8일 먹은 거 보니까 기수가 좀 기승을 할 때 좀 태만하게 탔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그거는 기승법 부적절하고는 상당히 틀린 내용인데 제가 볼 때도 좀 뭔가 신사고 위원대로 야합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해요. 사실은 어쨌거나 뭐 내려진 결과가 그러니까 그 8일 16일 동안 좀 자숙하고 있다가 나와서 좀 이제 제대로 좀 타주기를 기대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뭐 그렇게 먹고도 또 다시 장난을 친다 그러면은 이거는 문제거리가 크게 될 소지가 크기 때문에 어쨌거나 결과는 내려졌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가 뭐라 그런다고 더 내리는 건 아닌데 앞으로 다시 와서 재기승을 할 때 또다시 그런 형태의 말몰이를 한다 그러면 경마팬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제주경마 들어가죠. 1경주 900m 하나마 3등급 마필들 9대 접전구도로 시작이 됩니다. 자, 신사고 위원 추천마. 예, 일단 뭐 경주 특징부터 잠깐 얘기를 하면 예. 사실은 이 지금 신마와 지금 기존의 말들 그리고 신마는 처음 뛰는 말이고 여기 보면 1000m도 뛰었던 말들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거냐 하면 보통 한 150점 이하로 약간 좀 신마들의 경주나 이런 부분들은 좀 조정을 하는데 최근에 보면 300점 이하로 아예 좀
통째로 그냥 경주를 통합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여러 번 뛴 기존마와 신마들이 함께 섞이면서 지난주도 그런 레이스가 있었죠. 그런 경주가 있었는데 일단 뭐 여기는 좀 복잡한 게 신마, 기존마, 휴양마 이런 말들이 아주 뭐 섞여 있다 보니까 상당히 좀 현장에서 좀 변수가 많지 않겠나 보고 싶고요. 일단 새벽 조교시에 눈에 들어왔던 말 6번마 유리예성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휴양 갔다 온 말인데 전혀 지금 체격이라든가 이런 부분 봤을 때 예전에 비해서 체중도 많이 불었고요. 마체도 많이 성장을 했고 좀 이번에 보면 양눈 가면이라고 장구의 변화도 보이고 여러 부분에서 좀 변화가 있는 말이기 때문에 6번을 좀 현장에서 좀 관심을 갖고 싶은 그런 복병마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이제 한라마 마필들 경주들이 지난번에도 얘기했다시피 모바일 경주로 자꾸 빠지고 이 구도 자체가 좀 바뀌는 게 보면은 앞으로 한라마 경주들을 줄이겠다는 의지들이 좀 굉장히 강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자, 이번 송악명물이 마체가 뭐 장난이 아닌데 주행검사 때 보면 손두력은 좋은 모습이고 얘는 어떻습니까? 예, 보면 뭐 체격이 보면 360kg대 말은 근래 정말 보기 드문 그런 체격인데 신마들이 지난주에 신마들이 좀 이상하게 기존마와 뛰면서 의외로 좀 능력 발휘가 안 된 부분이 좀 걸리고요. 송악명물이 훈련에서는 약간 좀 체격에 비해서 힘이 덜 찼는지 호흡이 약간 약해 보이는 오늘 좀 훈련을 보니까 많이 약간 좀 호흡이 거친 면이 있었다. 이러한 부분이 약간 좀 걸립니다. 예, 외곽에 있는 우승신호의 공백은 어떻습니까? 공백이 우승신호도 지금 휴양 말인데 지난번에도 입상을 했던 패턴이 그 휴양 갔다 와서 바로 된 겁니다. 그만큼 이거 휴양 외부에서 휴양 갔다 오면 많이 좋아지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지난번 레이스도 약한 레이스가 아니었고 이번에 훈련 때도 보니까 휴양 갔다 와서 말은 여전히 좋은 상태에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아까도 제가 휴양마를 얘기했는데 휴양마 위주로 약간 좀 현장에서 비중을 두고 싶은 그런 경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백록천지는 어때요? 걸음이? 얘가 지금 늘어난 걸음과 스피드라든가 이런 주행이 상당히 좋은데 또 얘는 보면 체중이 한 250대 약간 좀 마체가 왜소한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다른 말들이 큰 말들이 좀 많다 보니까 또 이러한 부분에서 자리 싸움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따라서 좀 출발이 빨리 나와서 앞에 가면 좋겠는데 좀 초중반 좀 밀린다면 좀 이런 좀 체격적인 부분에서 약간 좀 밀릴 수 있는 말은 예전에 비해서 훨씬 한 번 뛸 때마다 말이 많이 좋아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새벽 주고 때 보이고 있습니다. 2번하고 3번이 100kg 차이가 나네요. 네네. 예. 자, 어쨌거나 신사고 의원은 6번에 대한 기대치, 배당 기대치 좀 갖고요. 저는 쉬었다 나옵니다만 9번 우승신호에 대한 기대치를 좀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 2경기로 합니다. 800m, 제주 3세 마필들 9대 접전 구도가 되겠고요. 1번 용현성입니다. 지난번 경주 때 모습을 보니까 외곽 전개를 하면서도 상당히 끈기가 늘어난 모습으로 걸음에 호전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걸음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1번 게이트라면은 뭐 더 없는 전개가 보여질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1번 용현성을 추천하겠고요. 신사고요. 그 4번만 포르티우스가 있는데요. 지난번에 보면 용현성의 데뷔전 때 용현성보다 더 잘 뛰었던 내용도 있었고 이게 400m에서는 좀 은근히 뭐 스피드가 없는 말이기 때문에 좀 능력 발휘가 안 됐었더라도 800에선 그래도 선입에서 끈기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훈련도 병합적이라든가 뭐 스포 위주에 아주 강하게 좀 보강한 내용이 괜찮았고 좀 안상으로 지금 출전주의가 좀 늦어진 부분이 있는데 훈련 때 강도라든가 상태는 그렇게 나쁜 모습이 없기 때문에 일단 4번이 현장에서 말 상태가 큰 문제가 없다면 지난번에 좀 변화된 모습 좀 그 정도의 능력은 인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마방하고 마주가 연계된 말들이 지금 4번, 5번, 7번, 8번 이 네 마리 마필이 3조 강대은 마방에서 프로테우스하고 스타장군하고 달에 오르면 또 고인계 마주. 마방은 또 윤독사 이게 좀 엮여 있어요. 8번 달에 오름이 그런 엮여 있는 느낌이 좀 드는데 얘는 어떻습니까? 얘는 뭐 그냥 한결 같아요. 마체가 좀 얇은 말이다 보니까 뭐 훈련에 크게 변화를 주는 내용도 아니고 그냥 짧게 구보 위주로 그냥 짧게 가는 그런 컨디션 조절 위주의 훈련이었고요. 말이 딱 지금 이 정도 능력이 좀 별다른 특징이 없는 그냥 선임에서 특징이 없는 딱 그 정도 능력만 보이고 있어서 저도 뭐 이 말은 뭐 최근에 보면 큰 변화를 감지하지는 못했습니다. 예. 그럼 뭐 오히려 6번 한라전설 쪽에 뭐 복병 가능성이 있나요? 6번은 좀 훈련 패턴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뭐 기수 지난번에 한번 기승을 했던 기수고요.
오히려 지금 슈양마린 5번만 태자가 이게 지금 슈양 갔다 와서 체중 변화가 아주 큰 폭이 있기 때문에 또 5번이 좀 슈양말로 현장에서 좀 주의할 복병이 아닌가 이 정도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경주는 저는 허찬진은 1번 용현성을 추천했고요. 그 다음에 신사고 의원은 4번 포르티우스를 추천했습니다. 자, 3경주로 갑니다. 800m고요. 3세 이상 마필들 12회 접전 구도가 되겠고 신사고 의원 추천만부터 먼저 듣죠. 예, 10번만 무대바람인데요. 무대바람 데뷔전에 우승을 했던 말인데 아주 상당히 좀 데뷔전 때부터 공격적인 전개 이러한 전개를 펼친다는 거는 일단 말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그런 내용으로 볼 수 있고 혈통이 보면 장타 성공의 지금 동생이기 때문에 사실은 400m 위주의 좀 짧은 스프린터 위주의 그런 스타일의 혈통인데 또 아비말이 백두장사라고 또 이 부마가 좋아서 그런지 좀 800에서도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외곽 게이트지만 일단 기본적인 스피드 부분에서 앞서 있는 말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선두권 공략이 가능할 것 같고 일단 데뷔전에서 보여준 기본기를 상당히 지금 무수하게 평가하는 말입니다. 예, 제 추천말은 4번 칠성대로입니다. 이게 경마편을 가지고 농락을 해요. 데뷔전에서는 안 팔리니까 그냥 갔다가 채찌까지 후려대면서 능력을 쭉 뽑아서 우승까지 차지했고 그 다음 경주에서는 인기 1위니까 바닥에 들어넣어서 완전히 잠수를 타버리는 게다가 또 인기 1위 말인데도 불구하고 안개 껴서 주로도 좀 그렇고 시야도 확보가 안 되니까 얼마나 뒤에 있기 쉽습니까? 완전히 들어넣어 있는데 조심해야 될 집이에요. 진짜 조심해야 될 집입니다. 어쨌거나 이번에 바람이 불지 안 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기만으로 팔린다면 한 번 더 잠수를 탈 수 있겠고 제 생각에는 배당이 나온다면 바로 때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칠성대로는 제가 요주의하게 지난번에 찍어놨던 말이기 때문에 신경을 좀 써야 되겠고요. 그 경주에서 같이 뛰었던 영웅군단이 나름대로 칠성대로는 잠수를 탄 반면 영웅대로는 열심히 탔는데 영웅대로하고 1번 한라지존에 대한 컨디션 체크 좀 해주죠. 영웅군단 네. 이게 지난번에 이재용 기수가 타면서 상당히 좀 제가 놀란 부분이 원래 스피드가 없는 말입니다. 기억을 하시는 분들은 그 2월달에 김용섭 기수가 기승을 했을 때 이게 한 1점대 배당에서 김용섭 기수가 아예 호미권에 있다가 좀 1점대 부러뜨리고 상당히 욕을 먹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 그런 말인데 지난주에 빠른 주로 흐름에서 좀 서둘러 붙었고요. 끈기를 발휘한 내용이 있었고 훈련 때도 보면 상당히 지금 훈련 성과가 좋아 보이는 게 순간적인 탄력이라든가 이런 주행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8번이 좀 최근에 보면 좀 드러난 모습 기대할 수 있겠고 1번 한라지조는 이 말은 혈통이 그렇게 탁월한 말은 아니고 그냥 좀 중반 이후에 좀 끈기가 괜찮은 이 정도의 말로 보기 때문에 1번도 지금 최근에 훌륭한 상태 꾸준하게 늘려가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상으로 크게 늘어날 말은 아니고 서서히 좀 조금씩 나아지는 그런 행보가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하는 말입니다. 예, 3경주는 신사고 의원은 무대바람, 허찬진은 칠성대로를 추천을 하겠습니다. 자, 4경주로 갑니다. 800m 3세 이상 마필들 12회 접전 구도가 되겠고요. 신사고 의원. 2번만 원동히트인데요. 원동히트 아마 지난번에 권혁 기수가 우승을 못했기 때문에 안득수 기수한테 다시 또 오지 않았나 보고 싶고 지켜보면 좀 권혁 기수가 약간 좀 말도 좀 못한 내용이 있었고요. 사실은 이 말이 지난주에도 출전 등록을 했다가 지난주에 출전을 안 했습니다. 한 주 딜레이를 한 게 또 아마 그 지난주 경주가 보면 이 4서7회가 불어졌던 경주인데 또 그때 또 묘하게 이 3조의 마방에 안득수 기수가 한 마리 우승을 했고 함께 입상을 했던 말이 또 3주의 말이었습니다. 티로스. 또 이러한 또 사연이 있었던 그러한 또 한 주 딜레이가 있었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원동이트는 딱 오늘 경주를 위해서 지금 포커스를 맞춰놨고 여전히 훈련과 상태에 좋은 모습이 있기 때문에 더 나올 말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보리달마하고 사소치대가 또 한 집에서 나와요. 그래서 자력으로 승부거는 이번 원동이트를 놓고 가는 게 순서가 맞는 것 같은데 1이나 6 두 마리 가운데에서는 작전이 걸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둘 다 일단 강공으로 보긴 하는데요. 6번만 사수치대는 참 제가 지난번에 보면서 참 어이가 없는 게 그 전에는 안득수 기수가 탔을 때는 직선을 잘 뛰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또 지난번에는 또 꼬리를 흔들면서 주행 거부가 나왔는데 김경훈 기수가 과연 어떠한 능력을 보일지 이게 좀 핸디에 약간 좀 민감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지난번에 선행을 갔지만 또 마지막에 결국 또 예전에 그 주행 불량이 나왔다는 거는 다시 한번 또 아직 악벽에 대한 교정이 완벽하지 않다 하는 또 그런 판단을 할 수 있겠고 1번만 보리달만 좋습니다. 보리달만 꾸준하게 지금 좋은 페이스가
있고 이번에도 여전히 게이트 조건이 좋기 때문에 일본만 보기 닮아도 능력 발휘 가능한 그런 경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애들이 경마 팬들하고 예상가를 사실 좀 갖고 노는 스타일들이 많이 보여요. 왜냐면은 제가 지난번에 사소치대를 신사고 의원이 좋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방송에서. 네네. 예, 근데 당일날 많이 팔리더라고요. 엄청나게 팔리길래 딱 안 갈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어떻게 안 가나 보려고 저는 뺐어요. 빼고 구구절절하고 승일교로 때렸는데 저도 뒷박을 맞았습니다. 어차피 저도 못 맞히고 티루스란만한테 당했는데 얘를 빼고도 못 맞췄는데 저는 사실 사소치대가 앞장폭을 때린 것 같아요. 무리하게 그렇게 나갈 일이 없는 말을 가지고 초반에 너무 힘을 빼고 앞에 나가서 뒤가 부족하게 만들어지지 않았냐. 그래서 저는 1번, 6번이 지금 또 나온다면 당연히 일적으로 신경 쓸 때 6으로 승부를 걸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경마라는 게 꼭 그렇게 많이들 하니까. 지난주도 그렇고 지지난주도 그렇고 계속 한 집에서 나와서 뒷박을 몇 번씩 까지 않았습니까, 지금? 수도 없이. 그래서 그런 점이 좀 느껴지고. 낙천여제는 어때요? 지난번에 일본 게이트에서 아주 전개가 잘 풀리면서 왔는데 기본적으로 좀 말이 안으로 기대다 보니까 일단 전개라든가 지난번에 너무 잘 뛰었습니다. 근데 과연 지난번 이상으로는 그렇게 잘 탈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말을 너무 다 싹 뽑아낸 거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10번만 광해청명이 지난번 뛰고 나면서 좀 더 컨디션이 올라온 느낌이 있기 때문에 8번과 10번이 함께 올라온 말인데 상대적으로 배당 메리트 부분에서 10번만 광해청명도 무시할 수 없지 않겠나 보는 그런 견해입니다. 예. 어쨌거나 신사고 의원은 이제 이번 원동 이틀을 3개 보고요. 저는 작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전이 걸리는 쪽은 아무래도 배당이 좀 더 먹을 수 있는 쪽들에서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 일이 팔리면은 저는 1번은 좀 수상하게 좀 본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원동 이틀은 저도 일단은 자력으로 뛸 수 있는 1순위 마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작전은 원동 이틀을 놓고 걸릴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경준은 신사고 의원이 준비한 신사고 의원의 제주 메인 승부입니다. 900m고요. 3세 이상 마리수가 7두밖에 없는 경주인데 메인 승부를 골랐어요. 거기에 대한 이유부터 먼저 들어보죠. 신사고 의원. 예, 오늘 금요일 경주는 좀 일단 적중 자신감이 있는 경주를 선택을 하다 보니까 일단 중반부에 있는 5경주를 선택을 했고요. 사실 이 경주는 8마리가 준비했던 레이스입니다. 한 마리 더 인기말인 소록바람이란 말이 있었습니다. 18주에서 나온 지금 휴양말인데 그 말이 지금 핸디를 70kg를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마방에서는 그 핸디 70kg를 도저히 극복할 그런 판단이 안 섰기 때문에 아마 출전을 포기한 것 같은데 또 나름 또 그 말이 출전 능력을 함으로 인해서 또 상대적으로 또 유리한 핸디 평가를 받은 말도 있고요. 전기상 지금 최근의 컨디션과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오경주는 인기맛 쪽에서 저는 강력하게 노릴 수 있는 한방 조합이 있고 다른 말들은 한복 위주로 한두 마리 받치면 무난하게 적중이 될 수 있는 경주를 판단하기 때문에 오경주는 좀 적중에 대한 그런 기대감으로 추천 경주로 골라봤습니다. 예. 적중으로 가겠다. 무조건 일단 한 수를 뽑아내는 적중으로 포인트를 맞추고 들어가는 신사고위원회 메인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오경주 마리수가 없습니다만 노림수는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신사고위원과 함께 하십시오. (2017년 4월 7일) 금요일 제주 6경주입니다. 우리 900m 제주 3세 이상 핸디캡 12대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자, 요즘 서울, 부산 메인 승부 경주는 거의 90%대 육박하게끔 적중이 만들어지는데 이 제주 경마가 지금 2주째 좀 안타까움을 경마팬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네요. 1, 3차, 2, 3차. 승부만 걸어서 손에 쥐고 응원할 만하면 똥말들 하나씩 날라오면서 경주가 깨지는 그런 영향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 경마의 큰 문제점이죠, 사실. 왜냐면은 인기마로 팔릴 때 뒷짐지고 있다가 안 팔리면은 소리 소문 없이 때리는 게 제주 경마의 특징인데 그걸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만 이번 주는 새로운 면모를 좀 보여드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준비 내용이 직전보다 좀 제가 틀리게끔 지난주하고 좀 틀리게 내용도 좀 더 듣고 붙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마리수는 12마리 혼전 경주로 보여집니다만 입상 가능만은 3도 압축 구도로 좁혀놨습니다. 승부의지 강한 놈들, 전개상 이점이 있는 말들만 골라놨고 헛바람 부는 인기만은 도려낼 수 있게끔 왁구를 짜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제주 경마는 호락호락 물러서지 않고 제대로 된 적중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같이 동참하시고 승리하시면 되겠습니다. 7경주로 갑니다. 거리 1200, 한라마 2등급 마필들 9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저희가 서두에서 얘기했던 김홍건 기수가 3월 10일 날 경주 때
앞에 선행을 나가고도 양보를 해주고 중반에 밀리면서 마지막 직선주로까지 눈치를 보고 탐색을 들어갔다가 상시 심의에 걸려서 지난주 8일 정지를 먹었던 9번 송악창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송악창가가 이제 3월 10일 날 경주 때는 제가 볼 때 기승법 부적절이에요, 이게. 뭐 태만 기승이 아닌 기승법 부적절로 내려줬어야 됩니다. 근데 그걸 안 내려온 거고, 지난번에는 뭐 보란 듯이 앞에 나가서 그냥 쭉 뽑아갖고 선행으로 이제 2군에 1200m를 도는데, 문제는 이제 거리하고에 대한 문제가 되겠죠. 거리하고 문제가 되겠는데, 거리를 저는 극복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신사고 의원한테 우선 컨디션 좀 물어보죠. 9번 송악창가. 어때요? 9번은 보면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이 말이 보면, 지난번에는 뭐 제가 중계 경주 아니었어도, 그때는 말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아마 거의 우승할 것 같다. 이런 얘기 방송에서 살짝 했던 적이 있는데, 이번 상태는 지난번보다 마음에 들진 않아요. 근데 뭐 여전히 편성이 그렇게 센 편성은 아니다 보니까 아마 강력한 인기마가 될 것 같고, 많이 팔리겠는데, 지난번에 비해서 훈련이라든가 상태, 썩 제가 보는 기준으로는 좀 아주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뭐 여기서 뺄 수는 없는 말이지만 9번은 아주 여기서 강력한 인기만 좀 조심을 해야 할 필요는 있다. 이 정도로 보고 있는 게, 그 지난주 기록이 좋은데 이날은 평소보다 한 1초, 2초 빠른 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혀 이 기록에 그렇게 큰 의미를 줄 필요가 없는 게, 같이 뛰었던 이 미래상도 이 정도 타임이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송악창가가 오늘은 또 안쪽에 빠른 말이 있거든요. 뭐 트윈하트라든가 이런 빠른 말도 있다 보니까 또 늘어난 거리, 또 얘가 또 전개의 잘못, 또 선행 경합이라든가 좀 잘못된 전개에 휘말린다면 좀 불안할 수도 있는 그 정도의 상태가 아닌가. 물론 뭐 강력한 입기하다 보니까 좀 이런 말씀을 드리기 좀 약간 좀 어렵기도 한데, 지난번보다 상태가 더 좋게 보이진 않았습니다. 예, 저는 상태가 좀 덜 좋다고 그래도 와야 된다고 봐요. 또 그리고 와야 김홍건이가 확실히 잘못했다는 거를 저는 더 증명을 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조금 안 좋다고 보는 게 이 말에 대해서 능력을 더 평가받을 수 있는 아주 제대로 된 상황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못 뺍니다. 저는 구가 안 좋다 그래도. 그렇죠. 뭐 아마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송악창가가 온다면, 이 말은 정말 뭐 뛰어난 말이구나는, 좀 그런 게 있는데, 이 말이 보면 제가 봤을 때 보면 호흡이 약간 좀 약해요. 호흡이 거칠어요. 그게 약간 좀 마음에 안 들었는데, 또 오늘 그러한 모습이 약간 좀 보여서 그러한 부분이 좀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도 뭐 축은 아니고 이거는 데리고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저는 그냥 데리고 간다는 얘기고. 자, 신사고 위원님 세게 보는 말이 있다면요? 참 부진만해 있는데, 금요일날 비가 온다고 해서 또 선행마한테 유리한 흐름이 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1200이고요. 1200을 뛰어본 말은 1번과 4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4번만 질풍가도 자체도 얇은 말이고, 참았다가 맨 뒤에 있다가 한 발 쓰는, 저 바닥에 뒤에 있다가 직선에서 한 발 써보는 딱 그 정도의 능력인데요. 1000m도 아니고 1200m다 보니까 또 이 말이 또 1200에서 입상 경험이 있는 말입니다. 작년 10월 달에 보면. 그러다 보니까 3호만 질풍가도 기수도 김경훈 기수, 또 이러한 기승술에 맞을 것 같고, 일단 휴양 갔다 와서 2번 적응을 했기 때문에 3호만 질풍가도 좀 복병권 말을 한번 좀 관심을 갖고 싶은 그런 말로 보고 있습니다. 예. 저는 1번 볼입니다. 제가 사실 이 말을 몇 번 노리다가 포기를 해버렸어요. 포기를 해갖고, 2월 17일도 추천을 안 했고, 3월 3일도 추천을 안 했는데, 지난번에 왠지 좀 이상하더라고. 말 보니까 말이, 좀 추천할까 말까 다시 고민될 정도로 보였는데, 추천을 안 했어요. 그랬는데, 머스킬 경주에 그 정도로 올려붙을 정도의 걸음의 변화를 보였다. 이거는 제가 예전에 노렸을 때 그 볼이란 말이, 물론 노려도 맨날 3착을 했던 그 때입니다만, 어쨌거나 강자 없는 편성에 이번에 한영민 기술의 안장 변하면은 뭔가 좀 승부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어서 1번을 저는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약간 추가 설명하자면 1번은 잘 보셨네요. 지난번에 현장에서 이 레이스에서 보리가 눈에 띄게 컨디션이 좀 좋아진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 전에 보면 항상 체중이 빠지면서 좀 힘이 없어 보였단 말인데, 지난주에는 또 예시장에서도 체중이 불면서 아주 빳빳하게 지금 컨디션이 올라온 모습이 있었어요. 이렇게 보리는 좀 약간 컨디션 변화를 보이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죠. 신사고에는 4번 질풍가도, 저는 보리, 그 다음에 9는 컨디션은 좀 직전보다 빠졌습니다만 빼면 안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안 좋아도 좀 들어오길 바라는 심정입니다. 그래야 홍건희가 말을 어떻게 탔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평가를 받을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토요일 경마에서 또 준비된 자료 갖고 열심히 한번 또 평가해 보자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준비된 자료 갖고 열심히 분석 또 하셔서 현장에서 쓰시기 바라겠고요. 토요 경마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